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창업방송 한국창업TV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유명 백화점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창업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할 때 백화점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또 회사의 거의 주력 상품으로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백화점 창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투자 방식의 이제 백화점 창업이 이루어졌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뉴스에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창업 컨설팅 거의 대규모 회사들이 광역수사대 조사를 받았습니다. 뭐 투자금 손실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조사들도 이제 경찰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도 받아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형을 살았던 컨설팅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창업이 예전에 다 사라진 줄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네이버에 백화점 창업이라고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은 창업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블로그도 나오고 카페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질문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분들이 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그런 내용인데, 예전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정확하게 질문을 했던 분의 이야기와 답변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컨설팅 업체에서 백화점, 푸드코트, 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를 소개를 받아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거품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포스도 확인시켜 준다는데 확실한지요? 권리금이 너무 세서 투자하기 겁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백화점 개인 명의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 명의로 계약을 하자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물론 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거를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컨설팅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퇴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백화점 입점 어렵진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그리고 확실한 아이템만 있으면 내가 법인회사를 세우고 그거를 입점 제한서를 넣어서 장사를 한번 시작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제 개인 창업자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모르다 보니까 창업 컨설팅 업체를 되돌리거나 아니면 백화점 창업을 홍보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나서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쇼케이스를 세워놓고 거기서 직원 한두 명이 일하면서 판매하는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이제 매장들이 델리 매장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투자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쇼케이스 하나 하고 뭐 하는데 비용 많이 안 듭니다. 근데 본사는 여기를 창업자에게 창업시켜준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6천, 8천, 뭐 1억 5천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안에 퇴점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백화점 유통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 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면,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걸리면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위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세 가지입니다. 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 개시일에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5번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을이 명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보통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명 백화점에서는 개인 명의 계약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법인회사 계약을 해요. 근데 법인회사는 그거를 뭐 권리금이든 아니면 명목적인 프리미엄을 붙여서 창업자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익을 창업자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떤 거냐? 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어느정도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명 백화점 창업은 두 가지 창업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인회사를 설립을 해서 직접 유통 그리고 판매 제조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니면 유통 판매만 직접 하고 제조만 다른 회사에 맡겨서 받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개인 창업, 그러니까 백화점에 들어간 법인업체와 투자라는 방식의 그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 이 백화점 창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유명 백화점 창업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개인에게 명의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개인 명의를 주는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그게 법인으로 요즘 다 바뀌었고 아마 지금쯤은 개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그 개인 창업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법인회사 한 곳과 계약을 하고 그 곳에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얘기를 하고 시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개인 점주들 다 모아놓고 불러 모아놓고 100명 200명 뭐 몇천 명 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회사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지 않는 게 첫 번째 그 유명 백화점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1년 단위 계약입니다. 백화점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 매장이 유행을 타고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1억 2억 3억 엄청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백화점에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그 유행하는 업종이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 유행이 사라지면 백화점도 매출이 떨어지겠죠. 그럼 백화점에서 이 업체를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이 업체보다 다른 업체를 집어넣는 게 자기네들 수익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하향 업종은 빼고 유행하는 업종을 또 가져오는 게 백화점 영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상품이 좋아요. 그러면 써요. 근데 상품의 질이 떨어졌어요. 버려요.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행하는 업종을 선택을 하신 분들은 진짜 1년 2년 안에 문 닫는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조금 유행이 없는 업종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장기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백화점 지역마다 좀 달라요. 잘 되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철저해요. 뭘 집어넣고 뭘 빼고 이게 굉장히 철저한데, 그렇지 않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저조하고 입점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를 굉장히 많이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마다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1년 단위 계약이다. 요거를 꼭 명심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전문 식당가는 예전에 그 임대차 계약 써주는 데가 많았어요. 전문 식당가 자체가 평수가 좀 넓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보장을 해주고 5년 계약 단위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건물에 들어갈 때 만약 6층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4층까지는 자기네들이 백화점으로 쓰고 5층 6층 같은 경우에는 전문 식당가로 하되 이거를 임대인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물주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써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법적인 효력을 받게끔 해준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법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입점된다, 좋습니다. 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 명의가 아니고 뭐 법인으로 들어간 회사와 이중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 단위 계약이지만 7년 8년 운영된 업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업체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백화점 창업에 무조건 실패한다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대신에 많은 회사들이 거의 한 80-90% 되는 회사들이 뭐 3년 5년을 못 가고 문을 닫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창업을 시작하고 원금 투자 해소 2년 3년 걸리고 또 나머지 수익을 버는데 또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럼 최소 5년 정도는 장사를 해야 내가 여기를 창업을 하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뭐 이전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모아서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2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2년에 다 벌었어. 근데 나왔어. 그럼 자기 뭘 본 겁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른 곳에 어차피 또 해야 되는데 그동안 버린 시간, 그동안 자기 그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퇴출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4년 운영하고 퇴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버는 거에 원금을 빼고 나머지 수익을 가지고 뭐 4년에 그 개월수를 나눠서 환산을 해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알바나 식당 알바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게 훨씬 더 수익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을 많이 탑니다.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유행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유행 업종,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업체, 그런 업체들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창업자들이 백화점 창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백화점 멋있어 보이죠? 메이저 브랜드, 롯데, 현대, 신세계 말만 들어도 굉장히 난 하고 싶고 브랜드 가치가 있고 마치 명품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리고 이제 그 백화점 창업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운영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법인회사에서 매니저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수익을 점주한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너무 쉬워요. 요즘 창업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쉬운 것만 하고 싶어 하고 일하기 싫어요. 투자만 하면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백화점 창업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투자만 하면 돈이 나온다, 투자만 하면 돈이 나온다. 이걸 창업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백화점 창업이 이제 더 쉽게 계약 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백화점 창업을 할 때 그 창업자를 유혹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업자는 분명히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많이 듣고 또 검색도 많이 해보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창업자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내느냐, 본사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컨설팅에서 만들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기본 임대차 계약을 2년 또는 3년 아니면 5년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백화점과 프랜차이즈와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인데 본사에서는 또 컨설팅에서는 2년 3년을 보장을 해준다, 5년을 보장을 해준다, 2년 플러스 3년 5년을 보장을 해준다, 이런 내용을 적어줍니다, 계약서에. 본사는 솔직히 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여기서 끝까지 버틸 거야, 그래서 장사를 할 거야. 근데 백화점은 1년 단위 계약이고 언제 내쫓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년 3년 계약을 해서 5년을 보장을 해줍니다. 창업자는 혹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계약이죠. 차를 빌려줬어요. 차를 빌려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1년만 빌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빌려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이거 5년 동안 할 수 있어, 나한테 5천을 줘. 5년까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왜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계약 불법이죠. 이건 문제되면 이거 무조건 세고랑 찹니다. 이거를 소개해줬던 사람, 대표, 뭐 그거를 진행했던 영업이사 다 세고랑 찹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창업자는 그냥 너무 안전한 것 같아, 1년 단위 계약인 줄 알았더니 3년을 보장해준대. 그 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1억 투자했는데 2년밖에 못하면 6천을 돌려준대. 6천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0-30명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뭐 10억 20억 달라고 하는데 본사에서 10억 20억 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원금 보장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가 1억을 투자를 하면 창업자가 나갈 때 1억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간단한 논리가 형성이 되냐면 프랜차이즈나 컨설팅은
1년을 하고 나서 창업자가 매매를 희망을 해요. 나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창업자를 넣어서 1억을 회수를 해서 돌려준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매장에 장사가 안되면 1억 못 받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업자는 안심이 되죠. 계약서에 분명히 1억에 대한 보장이 써 있으니까 나 투자금 손실이 없어. 근데 본사는 그 매장뿐만 아니고 10개, 20개, 30개 매장을 해야 되는, 그리고 끌어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돌려줘야 될 돈은 1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억, 3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안 돌려줍니다. 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 확정순이익은 뭐냐, 이 매장이 얼마의 수익이 나올지 내가 불안해. 그러면 본사에서 1억 투자하셨으니까 월 300을 내가 당신한테 꼬박꼬박 주겠습니다.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월 300씩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본사에서 메꿔서 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10개 매장이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상위 30%, 3개가 잘 돼요. 7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7개가 안 되면 7개에서 나오는 적자를 어디서 메꿔야 되냐? 잘 되는 데서 번거를 가지고 메꿔요. 근데 이 메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수익 지급이 안 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본사는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나면 날수록 사업을 접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업을 접으면 모든 그 백화점에 계신 가맹점주들이 다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퇴출되신 분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퇴출되신 분들 중에 대여섯 명이 모여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경찰은 그거를 사기로 보고 가압류를 걸고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통장이 가압류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백화점에 30개 매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각종 지출,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통장을 전혀 이용을 못해요.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인건비를 못 줘요. 재료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재료비를 못 줘요. 제가 아까 유통계약서 보여드렸잖아요. 매장 운영이 어려울 경우, 오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퇴출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운영 못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2차 경고를 하고 3차 때까지 본사에서 오픈을 못하면 무조건 퇴출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전 매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장에 수많았던 20-30명의 사람들이 소송 안 걸렸습니까? 원금 보장 확정수익 안 지켜준다 소송 걸죠. 사기죠. 어떻게 되죠? 본사에서는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조사만 받게 되는 겁니다. 창업자들 돈 못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상황까지 오면 본사들의 대표들은 이미 돈을 다 챙겨놔요. 뭐 명의를 돌려놓든 땅속에 묻어놓든 어떻게든 다 챙겨놓고 그 다음 일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1년을 살고 나오든 2년을 살고 나오든 그냥 살고 나와서 그 돈을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죠. 이게 정말 큰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정순이익이라는 거를 예전에 문제가 돼서 요즘은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수익보장, 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보장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확정순이익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피해가게끔 그렇게 다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정말 이거를 크게 좀 다뤄볼 내용인데, 유사수신 행위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뭐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그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아서 원금이나 뭐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을 이제 달아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이런 투자가 많잖아요. 희대의 사기꾼, 뭐 이런 것들도 다 유사수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해요. 선량한 피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백화점 창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셔야 돼요.
나 하나만 창업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 업체에는 수십 명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복 계약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본사든 컨설팅 업체든 양도양수가 된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단위 계약에 유행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매장들 중에 3년 4년을 오래간 업체를 많이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1년 단위 계약에서 기존 창업자가 2년 6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잔존 개월이 6개월이 남아야 또 1년이 채워지겠죠.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인수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6개월 뒤에 백화점에서 본사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개월밖에 영업을 못하는 거예요. 6개월밖에.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요. 다행히 계약 연장이 됐어요. 1년 6개월에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업자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매장은 이미 뭐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때쯤 돼서 퇴출이 되는 겁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매장을 인수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도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창업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다른 가정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왜 그 사람한테 속여서 파는 거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걸 왜 양도양수를 왜 합니까? 왜 된다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물론 돼서 운영이 돼요. 할 수는 있어요. 언제 쫓겨날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쫓겨나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아서 백화점 창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피해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었고 그분도, 그리고 저도 그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 이름을 치면 기사가 나오는데요. 밑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기사를 했던 내용인데, 백화점 푸드코트 1억 투자하면 월 500 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피해 사례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신세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에서 A식품 매장을 운영하던 강씨는 남대없이 매장 운영을 포기하였다. 컨설턴트 소개로 권리금 2억을 투자해서 이 매장 운영을 해왔는데 5년 영업을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강씨는 7개월 만에 영업을 접어야 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모르던 사례인데 이 기자님이 알아낸 겁니다. 백화점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불법 전대 행위가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앞선 강씨 사례도 명도 집행에 나서 권리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나오죠. 그리고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은 수수료 매장 형태로 입점해 있는 식당과 식음료 매장의 영업권을 법인 사업체에게만 임대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를 들여올 때도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 매장만 허용할 뿐 개인 매장에는 입점을 철저히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백화점과 최초 계약한 법인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니라면 전대나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매장을 운영하다 들켰을 경우 영업권은커녕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매장에서 철수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자영업자 최현숙 씨도 비슷한 낭패를 당했다. 최 씨는 천호현대백화점에서 L 초콜릿 매장을 권리금 1억 2천만원 주고 넘겨받았습니다. 월 수익 500만원 이상 올릴 수 있는 말에 솔깃해서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1년 단위로 식품 매장 소유주들과 재계약을 했는데 지난해 8월 매장을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최씨 매장은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이 매장은 기자분이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본 내용이겠지만
제가 가까이서 봤던 매장이에요. 이 매장 점주님이 저한테도 팔아달라고 했었고요,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컨설팅 업체에다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못 판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이 매장은 월수익 500 안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월수익 500이 나올 수가 없는 매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핵심입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식음료 매장은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에 한 번꼴로 브랜드 개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불법 전대가 대부분 발각이 된다. 1년 안에 발각돼서 퇴점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 관계자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한 번씩 브랜드 개편을 합니다. 그때 퇴출을 얘기를 할 때 점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백화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기 점주인데 왜 퇴출을 하냐, 나 여기 투자를 얼마 했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 백화점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전대 사실을. 어떤 브랜드가 여기 불법 전대를 했구나. 그러면 그 불법 전대한 프랜차이즈 업체에 있는 모든 매장들을 철수를 명령합니다. 한 곳이 걸리면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만 조심한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을 경우에 나까지 걸려들어서 매장을 문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창업 컨설팅 업체와 짜고 전대에 나서는 매장도 경계 1호다. 백화점의 전대 사실이 드러나면 매장 점주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도 즉각 계약을 해지당하며 매장 영업권을 인수한 점주는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한다. 이런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주요 백화점들은 매장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백화점 인기 매장이라는데 속아 전대 피해자들은 계속 늘고 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도 늘고 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10년 전에 있던 게 계속 이어져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관원 대표는 백화점 매장 전대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라며, 백화점들도 전대 계약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힘들다고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매장 운영 실태 조사를 나서야 된다고 밝혔다. 제가 이 이유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백화점에 들어 입점하는 프랜차이즈 교육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대를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따라서 소송을 걸릴 수가 있고, 그 소송이 걸리면 네가 사기로 어떻게 될 수가 있고, 그 사기로 인해서 피해가 되면 우리는 보장 못한다. 너가 문제가 되는 거다. 우리는 너를 퇴출시킬 거다. 그러면 네가 퇴출이 되면 너와 같이 있던 점주들도 다 퇴출이 된다. 투자자들도 퇴출이 된다. 그거를 정확하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 교육을 안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당수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된다고 하는 업체들은 좀 양심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물론 되더라도 마지막 창업자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한다면 이런 계약은 처음부터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양대양수를 한다, 원금 보장을 해준다, 아니면은 몇 년까지 보장을 해준다, 아니면 최저 수익, 확정 수익을 지급해준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실형 삽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본사들도 좀 이 방송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번째가,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공증을 하면 안전하다,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공증이 다 해결해 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증을 한다는 거는 그냥 빨리 지체 없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빨리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취한다, 이뿐이지 내가 돈을 받는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굉장히 커다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한다고 해서 내가 100%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겁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5번째, 단점을 장점으로 자꾸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단점은 단점대로 이야기를 하고 장점은 장점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점을 속이기 위해서 장점으로 바꿔요. 바꾸면 창업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을 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행이 지나면 퇴출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매출이 떨어질 때 본사에 통보를 하겠지만 매출이 진전이 없으면 퇴출이 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본사 전대 전매 계약에 걸렸을 경우에 해지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고,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걸렸을 때 다른 곳에서 시정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 같이 있던 여러분들도 퇴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조심해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1년 단위 계약 위험성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진행을 할 때는 1년 안에 어느 정도 원금 회수가 가능하면 괜찮아요. 내가 원금 회수 가능하고 2년 동안 그 많은 수익을 또 벌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2배를 벌 수 있지 않아요? 2년까지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5년, 3년, 5년 한다 그러면 창업자는 대비를 못합니다. 전혀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준비를 하고 저축을 하고 다른 아이템도 이제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 발품을 팔아야 되고 장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준비를 못합니다. 물론 창업자도 거기에만 창업을 하나 하면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문제예요. 창업은 평생 직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평생 직장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는 창업자의 몫인데, 커피 전문점 하나를 창업을 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몇 년 갈지 모르지만, 음식점을 하나 창업을 하고 그냥 그대로 운영만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초보 창업할 때는 프랜차이즈를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근데 운영을 해보고 장사를 해보고 맛을 보고 그 업종에 대해서 이제 눈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경쟁업체들, 맛집들, 그리고 또 유명한 매장들 그런 데 가서 먹어보고 자신의 매장이 부족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에 대한 레시피를 또 만들어서 자신만의 소스를 개발하고 특정적인 이제 좀 독특하지만 대중적인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그 사업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되고 이제 하나였던 매장이 10개가 되고 20개, 30개 가맹점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창업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희 가족분이 매장 4개를 합니다. 4개를 하는데 기존에는 여러가지 음식점들을 많이 해서 망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 대중적인 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 그래서 분식점, 여러가지 식사와 같이 있는 그런 음식점을 창업을 한 거고, 그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사업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개였던 매장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1호점이었던 매장을 2배의 넓은 평수로 옮겨서 매출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창업자분들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게 정말 저는 마음이 좀 아프고요. 백화점 창업 가능은 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수익을 벌어가는 그게 만족스럽다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알고 가셔야 되고, 내 매장도 아닌데 본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창업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백화점 창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잘하면 대박인 거고 못하면 쪽박인 거죠.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소심해. 그러면 개인명이 나오는 안전한 로드샵 창업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난 대범해. 내가 이거에서 한순간 대박 내고 빠질 거야. 그럼 백화점 창업 하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잘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잘 되는 사람 1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사람 90%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 방송을 제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 방송을 보고 뭐 미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을 거고 프랜차이즈 회사가 보면 아, 저 인간 때문에 투자 못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컨설팅이 보면은 아, 저놈 때문에 우리 그 회사가 힘들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1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전화를 받아보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건 진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느낌이 확 왔던 겁니다. 일단은 오늘 백화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뭐 재무제표 확인하고 뭐 백화점에 뭐 50개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업체들 다 해봤는데 다 문제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방송들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